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 전반적인 기억에 대한,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결국 감정하고 관계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한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기억은 바깥으로 용력을 주면 안 된다. 그게 핵심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체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 기억들, 그 다음 브레인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 전체를 보는 거는 이렇게 한 5가지 그 기능들이 있어요, 브레인이. 첫 번째 뭐냐면, 브레인은 세포 배양기라는 거예요. 세포 배양기라는 게 여러분들 올챙이 부화시키는 실험 기억나죠? 그처럼 살에 뭐 이렇게 담고 조건을 맞춰주면, 알이 올챙이가 되고 개울이 되는 과정처럼, 그렇게 배양기, 우리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브레인이 액체 상태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액체 상태 위에. 그게 보통 1400g쯤 되는데, 실제로 이게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내척수액이라는 액체 위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을 완화해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 배양기란 말은 뭐냐면, 세포 셀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기에 단세포 생명체들이 가득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몸하고 야들을 자꾸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하고 이쪽은 조직적으로 상당히 달라요. 우리 간세포가 함부로 이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의 세포는, 그 브레인 세포는 선을 계속 내요. 이런 세포는 없어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냐면, 세포가 보통 한 20마이크로에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20마이크로밖에 되는 세포 그 막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 하면 1m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빈이나 못을 밟으면 악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까지, 척추부터 이까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이 갖고 있는 세포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뭐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격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 격가지가 많을 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아주 생생하고 총명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격가지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필요한 게 산소하고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간마다 이렇게 뭘 당근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이 4-5시간 만에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포도당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설탕을 먹으면 곧장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집중이. 그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먹어요, 아들은. 포도당을 먹어요. 나중에는 포도당이 부족하고 음식을, 우리가 뭐 단식을 할 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식을 한 달 정도나 이렇게 하면 앙상하게 되잖아요. 포도당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분해해갖고 포도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약을 쓰려고. 그런 관점에서 이 브레인을 보면, 신경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배양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치매가 걸린 그 뉴런들을 보면, 이 낮은 가지들이 전부 다 잘라져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 외로운 고목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든 개념이, 이건 다른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브레인은 세포 배양기처럼 보는 게 맞다. 세포 배양기에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비타민은 영양물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브레인은 산소가 5분만 공급이 안 돼도 내 세포 죽잖아요. 산소가 공급 안 된다 해갖고 근육이 죽나요? 안 죽어요. 간세포가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이쪽은 산소가 5분만 공급 안 돼도 치명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세포 배양기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게 뭐냐 하면, 자녀들 방에 잘 때 가급적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공부방은 항상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속버스를 타면 왜 10분 내로 사람 다 조는 줄 알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20-30명이 있다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면 졸아요. 그래서 공부의 대원칙, 첫 번째 원칙은 브레인이 공부를 하잖아요. 신경세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포도당하고 산소요. 포도당은 넘쳐나잖아요. 금방 뭐 밥을 먹으니까. 근데 산소는 의외로 우리가 무심해요. 강당 같은 데도 대규모 강당에 사람이 많을 때 문을 닫아놓으면 다 졸아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세포 배양기라는 개념이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브레인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뭐냐면 전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대략 수십 미리볼트의 전하 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갖는 중요한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듣거나 냄새 맡거나 보거나 하는 걸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브레인 안에서 신경세포가 보는 현상이나 듣는 거나 냄새 맡는 것도 동일한 전하 펄스일 뿐인 거예요. 전기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가지, 세포 배양기라는 개념하고 전하 펄스를 만드는 요 두 가지 개념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5개를 다 응용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브레인은 감각을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청각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이 안 들어오면 시각을 처리하는 대뇌 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역이 청각 쪽으로 할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쇠퇴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쪽에 대뇌 피질, 아까 후반부에 있는 대뇌 피질의 감각 영역이 청각도 들어올 수 있고 시각도 들어올 수 있고 촉각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경계 영역이, 피아니스트는 청각이 굉장히 예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의 경우에는 청각 피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그걸 뭐냐면 피질의 가소성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쪽에서는 그 역학은 전부 다 전압을 쓰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감각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는 감각, 지각,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 하잖아요. 생각이란 건 뭐냐 하면 지각은, 감각하고 지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지각은 뭐냐면 한자로 하면 뭘 안다는 말이에요. 자, 지각하고 감각을 내가 구분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원시 부족이 이걸 본다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딱딱한 막대기 같은 거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그거는 감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레이저 포인트네 그러잖아요. 이게 지각이에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하고 같으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가 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브레인이 무슨 이야기냐면 허파는 뭐 때문에 있죠? 산소를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간은 뭐 때문에 있죠? 온갖 해독작용, 온갖 여러 가지 생학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은 뭘 하는 거죠? 이동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거는 뭘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뭐냐면 브레인이 뭘 하는 거 물으면 그거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도 생각을 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좋아요. 그럼 걔가 생각한다 하자. 그럼 조금 내려갑시다. 그럼 악어가 생각하느냐? 그럼 황당해져요. 그까지 악어 확 깨무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악어도 감정이 팍 이런 게 있다. 그럼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새우튀김, 새우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 정도 내려가면 새우는 생각을 못한다는 정도는 다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개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때 소위 인간이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동물의 왕국에 어디만큼 확산되어 있는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했더니 명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생각이라고 일컬을 그런 이 정신작용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악어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거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그러면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 있는가를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생각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전전두엽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전두엽에서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먼저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감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감각하고 지각이 뭔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감각은 생각이라 하기 어렵다는 게, 자, 감각은 이러면 물이 시원해, 이건 감각이요. 차가워, 감각이요. 차갑다는 이 현상이 내가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서 차갑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적각하는 거, 뜨거운 거, 감각이요. 그러면 자, 여기 담겨 있는 이 물컵에 이 크리스탈 컵이 멋있어, 이 크리스탈이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뭐냐 하면 조금 다릅니다. 자, 감각하고 지각을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지각은 기억을 참조로 한 감각을 지각이라 해요. 기억이 없으면 지각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자, 이게 레이저 포인트라는 게 지각이라 그랬죠. 레이저 포인트라고 내가 이걸 공부를 했잖아요. 옛날에 이 이름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았던 기억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감각은 모든 동물이 있다는 거 금방 이해하시겠죠. 지각은 그럼 개가 지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죠. 그러면 개가 지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개가 기억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같은 질문이 되죠. 왜? 지각은 반드시 기억을 동반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개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기억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기억이 유지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들이 저 대소변 몽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개가 소변을 아무데나 보면 그거 보는 적이 야단을 쳐줘야 돼요. 그게 10분 지나가서 야단 치면 소용없어요. 그걸 연결을 못해요. 기억이 10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우리 인간의 기억은 얼마나 돼요? 네. 우리 인간의 기억은 30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기억 갖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배웠던 기억, 니은, 디귿 아직도 기억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글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존속 시간, 유지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밑으로 가면 동물들은 기억에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요. 네. 근데 이것도 기억의 종에 따라 본능에 대한 기억은 또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억이 모든 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브레인이 뭐냐고 물으면 딱 먼저 이야기하는 게, 브레인은 무슨 기억이다 하면 50점을 맞고 들어가요. 브레인은 진짜 기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도 뱀이 기억할 수 있나? 기억은 관계 있대요. 박테리아가 기억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박테리아는 케미칼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설탕물이 많은 쪽으로 간다.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억은 생물 시스템 전체에서 아주 근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지각으로 바뀌려면 조금 달라지고 생각으로 바뀌면 달라지는데, 생각으로 바뀌질 때 그 기억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상징으로 표현돼야 돼요. 핵심 상징으로 표현돼야 돼요. 상징으로 표현됐다는 말은 반드시 문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자 보세요. 꿈은 뭘로 되어 있나 물으면 80%가 대략 시각 이미지로 되어 있다 하면 돼요. 꿈에는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그건 시각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생각은 뭐냐 물으면, 이미지는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다 있을 수 있어요. 후각 이미지도 있잖아요. 어떤 냄새, 향수를 맡으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다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뭘로 되어 있는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뭘로 되어 있어요? 생각은 냄새로 되어 있어요? 시각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청각 멜로디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다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는 뭐냐면 전적으로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동물이 상징을 쓸 수 있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바꿔놓으면 돼요. 그 동물이 상징을 조작할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챈바지쯤 되면 상징을 조작할 수 있으면, 조작하려면 뭐까지 가능해야 되냐면 시간의 순서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왜? 상징은 언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징은 언어에서 온 거고, 언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언어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순서화된 것만이 주로 기억을 해요. 태종, 태세, 문달세. 자, 따라서 학조종이 하면 땡땡땡. 왜? 언어가 순서로 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 치는, 피아노 치는 그
악보는 전부 다 그 시간에 대한 순서돼 있잖아요. 음표가 8분 음표, 4분 음표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기호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음악은 소리고 소리는 본질이 뭐냐면 시간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획득한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순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염소들이 이렇게 야산에 방목을 하면 이렇게 줄에 매놓으면 짐승들이 자기 줄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 막 소리 질러요. 우리 인간은 어른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이 줄이 감겨 있는 순서대로 역순으로 풀면 되잖아요. 역순이다 순서란 말은 시간에 대한 순서, 자기가 행위를 한 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물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적 순서를 안다는 이게 뭘 갖고 오냐면 과거하고 현재를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이게 약해요. 왜 인간이 됐냐면 내가 과거의 기억, 과거가 바로 기억이잖아요. 과거의 기억하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과거하고 미래는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과거는 꿈 같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내가 반드시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하는 건데 내가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과거라는 왕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미래는 뭐냐면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단정에서. 그래서 인류가 지금 문화를 발달시킨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라는 한 포인트하고 내 방대한 과거의 기억의 포인트를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 직선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 방향에 의해서 미래는 이럴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브레인에서는.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한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감각에 들어오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과거의 세계하고 지금 세계를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미래라는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이 하는 가장 많은 역할입니다. 그 특징이 언어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분석해보면 놀랍게도 언어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언어가 적극적으로 쓰면 요거 있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요거 꽃이 있고 요 레저 포인트가 있고 물컵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에서 내가 10년 전에 배웠던 브레인에 대한 지식을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점심 먹었던 장면을 오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친구한테 언어를 쓰지 않고. 불가능해요. 첫 번째 그걸 깨닫는 순간 문이 열려요. 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제 점심 때 햄버거를 먹었다 하면 친구한테 언어를 안 쓰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햄버거 사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짐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제스처잖아요. 제스처는 바로 몸이 만든 언어입니다. 고정시킨 언어요. 상징이에요, 제스처도.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을 쓰지 않고는 시간을 건너뛸 수 없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언어를 쓰고 상징을 쓰면서 우리는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종속된 진화가 아닌 문화적 진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 자, 조금 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가 과거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존재. 과거가 없는 존재는 뭐냐면 어디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뭐냐면 기억이 없을 때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바로 기억이잖아요. 기억이 없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기억이 또 분열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디 갈 수 없어요. 그게 정신분열이잖아요. 정신분열이 걸리면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방황할 뿐이지. 목적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기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억의 전도사예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셀프가 사라져요. 셀프가 내가 사라지면 뭐가 되고 싶다는 건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 세계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브레인을 다시 봐야 돼요. 기억을 다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기억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의도적 움직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뭐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강하게 아들, 딸들이 뭐가 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적으로 기억에서 와요. 기억에서 와요. 자, 끊어를 만든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은 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행위, 그 다음 브레인 시스템, 그 다음에 국부신경회로, 신경, 다 이러시면 전화 펄스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전화 펄스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부위가 요 시냅스. 요 시냅스가, 그 다음에 전화 펄스가 나오죠. 저 시냅스를 들어가 보면 이온 채널이 있고, 이온 채널 보면 요 단백질이 돼 있어요. 이 단백질은 DNA가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 진화 전체하고 우리의 기억은 링크되어 있어요. 적어도 기억은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가 물으면 생명 단세포부터 지금까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잔해 운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유답을 요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브레인 전체를 보면 감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호문클루스라고 그러는데 요 크기 비례대로 감각이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이 얼마나 민감해요. 그 입술의 그 눈동자, 손이 우리 몸 전체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이 손의 정교한 느낌, 우리 이게 거의 20 마이크로 이 두께도 손 이렇게 하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정교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문화를 이룩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이 손가락의 미묘한 촉각이요. 예,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억은 세 종류가 있는데 절차기억 있고 신념기억 있고 학습기억이 있어요. 신념기억, 절차기억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대부분 형성이 돼요. 근데 학습기억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공부하면 할수록 자, 절차기억, 신념기억 요 비율이 중요해요. 학습기억은 사람 따라 다 달라요. 신념하고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년 퇴임하고 나면 이때는 자, 대학생 때 보세요. 절차기억, 신념기억은 한 30%, 학습기억이 70%로 봅시다. 정년 퇴임하고 나면 요 30%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학습기억은 요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고지식한 늙은이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기억은 안 바뀌어요.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은 바뀌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절차기억, 옷 입고 대소변 갈리고 다 절차기억이요. 그거는 어릴 때 학습된 거예요. 안 바뀌어요. 평생 가져요. 그런데 학습기억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야 천문학이든 식물학이든 동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그거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일으켜야만이 사람마다 달리 획득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생존에 아주 긴요한 기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런데 학습 기억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가도 그냥 잡담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타입의 삶을 디자인할 건가를 기억의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은 액체상에 떠 있는데 1.4kg 손해가 있고, 전부 다 뭐냐면 보시면 아까 연결선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연결선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알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때 야들이 막 몸부림을 쳐요. 자, 보시면 지금 하얀 부분들 있죠. 그 다음에 진한 부분은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 하얀 부분은 나왔는 연결선들입니다. 연결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결선이 함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여기서 감정을 만드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시상하부라는 요건데, 요것은 우리가 분노, 슬픔,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곧장 근육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달려들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는 거예요. 도망간다, 접근한다, 화낸다, 눈물 흘린다, 다 뭐냐면 생체가, 우리 근육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결국은 근육들의 움직임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 위에 가면 이제 또 감정을 느낌으로 바꿔주는 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 느낌으로 바뀌어져서 인류가 갖게 된 게 뭐냐면 예술을 분야예요. 문학이다, 미술이다, 예, 음악이다.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자, 문학이다, 예술이다, 이런 거 다 뭐냐면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잖아요. 아름다움을 느껴요. 아름다움이 감정이냐 물으면 조금 달라요. 아름다움은 느낌입니다. 감정이 강한 엔진이 분출하면 분노나 그 거친 욕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걸로 갖고는 사회가 너무 거칠어져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낌으로 바꾸는 과정, 그걸 예술이라 그래요. 그럼 느낌으로 바뀌었을 때 특징은 뭐냐면 감정은 분출적이에요. 짧은 시간에 폭발하는 폭발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느낌으로 바뀌면 원자 폭탄이 원자력 발전소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서히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머뭇거리잖아요. 시간이 들잖아요. 예술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정신작용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감각의 지연입니다. 그냥 씩 보면 쑥 사라져요. 근데 저게 뭐지라고 어텐션해서 집중해서 보는 순간 이 브레인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걸 프로세스해요. 저게 뭐지? 저 그림의 저 의미가 뭐지? 쫙 묻게 돼요. 스스로. 그 묻는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기서 아주 묘한 느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프로세스는 이 척수를 통해서 늘어와요. 행동으로 바뀌어져요. 자, 요거 보시면 시각이 이렇게 있죠. 요거 하면서 시각에서 요 눈동자가 요렇게 동공이 요거 있어요. 요 잘랐는데 요 동공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교차해 가요. 요 후각망울 냄새 맡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다 그대로 있어요. 자, 이건 저는 항상 보여주는 자료인데 우리 브레인을 신경세포를 다 빼버리고 나면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혈관 덩어리가 이 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시면 뇌출혈, 뇌경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풍 다 알잖아요. 이게 혈관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혈관이 계속 자랍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해요. 그러면 혈관들이 뭘 하죠?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이동하면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많은 세포들, 100억 개나 넘는 신경세포들한테 산소를 전달해 줘야 돼요. 가들은 산소가 5분만 공급이 안 돼도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면 얼마나 브레인 활동인가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돌고래. 사람보다 브레인 더 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MRI가 가장 큰 게 어디 있나 하면 보통 병원에 있는 MRI가 한 1.5 테슬라, 3 테슬라인데 그거보다 배나 큰 게 있어요. 인천 길병원 가천의대 내각센터에 7.5 테슬라, 7 테슬라짜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해마다 가보는데 그거에 이제 이거 조장희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아주 그 세계적 석학이 있습니다. 브레인 쪽에. 그분이 이제 보내준 자료인데 이 보면 런닝머신 그쪽에서 아마 아직은 중국하고 일본에도 그 많은 장비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거에 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브레인을 한 3,000명 이상 찍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런닝머신을 뛰게 하기 전에 브레인을 찍었어요. 혈관을. 그 다음 런닝머신을 한 2달 동안 뛰게 하고 난 후에 찍었어요. 자, 놀랍게도 그래서 한 2달 만에 혈관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브레인이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어떤 데 많이 생겼죠? 런닝머신 운동을 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한 거예요. 유산소 운동, 조깅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이상 40분 정도 조깅을 하면 허걱거리잖아요.
그럼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폐로 해갖고 이쪽 혈관까지 산소가 공급 많이 되면 이게 자라면 이 신경세포한테 영양물질하고 산소를 공급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줄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신경세포 나온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가 이 보탄처럼 보이는 요게 스파인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에 만난 요 접점이요. 요 접점을 시냅스라고 하고, 시냅스가 많이 생기는 게 우리의 궁극적 기억이 시냅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탄처럼 보이는 요 돌기가 세포당, 신경세포당 거의 10,000개석이나 수천 개에서 10,000개 이렇게 돼요. 심지어 푸킨의 세포 같은 건 한 20,000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자극이 없으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거의 분 단위로 자라는 게 보여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요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요 스파인이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그 속에 단백질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단백질 만들려면 그 단백질 만드는 mRNA라는 게 있어. RNA. 메신저 RNA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 보이죠? 움직이죠? 이거 움직이잖아요? 야들이 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어주면 이온 채널이 만들어지면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애를 보면, 엄마를 보면 1살 때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엄마 얼굴을 이렇게 선명하게 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갓난 애는 신경이 이렇게 덤성덤성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훈련을 하면 6개월쯤 되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자극들이 많아져야 이 엄마의 윤곽선이 엄마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손의 요 피질에 보면 이건 전부 다 연결망이고 요 피질을 보면 요렇게 세포들이 쫙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세포의 가지에 요 점이 요렇게 쫙 나온 돌기들이 요 하나당 20,000개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만나는 점이에요. 이야, 놀랍죠? 바로 그 세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요 세포를 근데 실제로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요거에 지금 돌기들이 보이죠? 이게 한 20,000개쯤 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우리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자라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생기려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돼요. 산소가 언제 공급되느냐 하면 운동을 할 때 많이 들어가요. 저는 조깅을 하면 그건 매일 느껴요. 조깅을 한 30분 이상 하게 되면 옛날 기억들이 그냥 막 연결되는 걸 막 느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 앉아서 하는 공부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급적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짜 중요해요. 애들이 앉아서만 공부하고 이러는데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 보잖아요. 이동할 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점에 그게 보면 이동할 때 공부 다급해지면 요즘 시험 칠 때만 스마트폰을 하고 간혹 노트 들고 하는 학생들 보여요. 시험 때. 나는 시험 때가 어딘지 알면 길거리 가다가 학생들이 노트 들고 다니면 시험 때라는 거 알아. 이제 급하니까 왜 학생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까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효과적인 거는 그러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기 맥시멈 파워의 한 70% 뛸 때 뛰면서 생각하면 더 기억이 잘 돼요. 앉아서는 1시간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공부할 수 없어요. 겉으로 바깥에 보면 어른들이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죠. 2시간 이상 공부하면 앉아서 공부하면 더 이상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2시간 공부하고 1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 다시 오면 3시간 이상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운동을 시게 주면 집중력이 굉장히 늘어나요. 운동에 투자하세요. 내가 하겠어. 결론이요. 네. 자, 보세요. 이 다른 세포인데 보면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이 다 뭐냐 하면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산소가 생겼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많이. 자, 이런 거 전부 다 점들이에요. 네. 이렇게 확대해보면. 그래서 이 점들이, 스파인이라는 요 점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가 다양한 기억을 한다는 거고. 자, 이게 보세요. 기억을 만드는 해마에 이 자라는 그로스콘이라는 건데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세포 배양기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세포가 액티브하게 접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엄청 들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네. 산소하고 포도당은 넘쳐나요. 산소를 항상 잊지 말아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벌레 같은 거예요. 이게 100억 마리 이상, 140억 마리가 살아갖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없어진다 했을 때 야들이 조용해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사람 보면 알잖아. 얼굴 표정 환해지고 긍정적인 확 분출하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느낌 좋아지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뭔가 하고 싶은 욕구,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파민이 신경 전체 뿌려져요. 도파민이 뿌려지면 도파민은 운동을 동반해요. 도파민이 선제초로 가는데 그 스트레이트텀이라는 구조로 가는 이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한 60% 죽어나는 그 병이 파킨슨 병이요. 파킨슨 병은 손이 떨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들었죠? 운동에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또 중요한 게 기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 도파민이요. 도파민이 기억을 만드는 해마에 확 분출될 때 언제냐면 새로운 걸 볼 때요. 그래서 기억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새로운 걸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걸 만나면 타성해져요. 그래서 직장에 오래 있어갖고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에 오래 있다가 다 전문가가 안 돼요. 되면서 전문가가 안 되고 경력자가 돼요. 경력자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직장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그 직장에 배울 거 다 배워요. 그 후부터는 새로운 거 없어요. 타성해져요. 타성해져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이 편안해져요. 나중에 브레인 보시면 타성해졌는 게 왜 그렇게 편안해지느냐 하면 에너지를 안 써요. 에너지를 안 쓰면 야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임이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타성해져면 에너지를 적게 쓰면 감정이 무뎌져요. 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가 기억하고 감정하고 행동하고가 함께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네. 처음에 어디 가도 이 동영상을 보여줘요, 저는. 이게 내가 스냅 사진을 찍어봤더니 지금 요거 만나는 게 이제 시냅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단세포에서 30억 년 생명이 진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움직임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진화는 뭐냐면 움직임이 운동의 진화예요. 자, 인류가 확산하기 시작했는 제가 한 10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전에 또 한 100만 년 전에도 한번 확산해갖고 아시아까지 오는 게 호모 에렉투스라는 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만 년 전에 그 인류가 있어요. 두개골이 발견된 구석기 시대 두개골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물결이 한번 끝나고 10만 년 전에 한 물결이 올라와서 지금 시베리아까지 5만 년, 4만 년쯤에 이렇게 올라와요. 물결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주인이 돼갖고 지구를 보면 동물 시스템 전체가 유니크한 게 뭐냐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유니크한 게 뭐냐 하면 전 지구로 확산해 가는 거예요. 인류의 진화는 운동성의 진화요. 움직임의 진화요. 운동의 진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시 뉴스 다음에 뭔 채널이 나오죠? 스포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 유심 봐야 돼요. 왜 9시 뉴스 끝나고 나서 음악 뉴스가 안 나오고 뭐 미술 뉴스가 안 나오고 꼭 스포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실제로 인류가 진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기능의 운동의 기능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전 인류가 고대 사회부터 전 인류가 함께 했던 거가 뭐냐면 운동의 컨테스트예요. 그게 바로 올림픽 게임이에요. 지금 음악이 전 인류가 모이는 경우 없잖아요. 미술이 전 인류가 모이나요? 그런 것 갖고는 전 인류를 못 모이게 해요. 그러나 딱 하나는 전 인류가 진짜 맹렬하게 훈련하게 만드는 딱 분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스포츠예요. 스포츠를 여러분들 낮게 보지 마세요. 스포츠가 뒤집어 보면 바로 인간의 브레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인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났어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브레인이 생각을 만드는 기관이라면 착각이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알아요. 새우가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돼요. 악어가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돼요. 생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생각은 상징,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은 동물 전체로 봤을 때는 겉보기 현상이요. 인간한테 중요할 뿐이지 브레인 전체, 브레인이 진화 전체로 봤을 때는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품 같은 현상이요. 본질은 뭐냐 하면 단세포부터 아까 지금 애니메이션 봤죠? 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이제 됐나요? 생물의 가장 큰 원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반드시 움직여라, 행동해라, 그걸 알려주세요. 예.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뭘 잃어요? 동양문화권은 움직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서양은 끊임없이 움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친 바다, 대서양을 지금은 우주를 진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브레인이 도대체 뭐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브레인은 뭘 하는 게 아니냐면 지금 내버려 움직이잖아요. 내가 강의를 움직이지 않고 해볼까요?
해볼까요? 여러분 10분 내로 다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져. 아무리 내가 깊이 있는 중요한 강의를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달할 길이 없어요. 최악의 강의가 움직이지 않는 강의예요. 그래서 반드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 보세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어떤 움직임을 해요? 진짜 놀라운 움직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50명쯤 되는 간현악단의 온갖 소리를 전부 다 듣고 그걸 뭘 바꾸죠? 느낌으로 바꾸잖아요. 느낌을 바꿔가 궁극적으로 뭘로 표출되죠? 손음질로 표출되잖아요. 강의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움직임이요. 그래서 브레인이 뭐 하는 기관이냐?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또 한 가지 창의성의 본질은 뭐냐면 doing이요. 뭘 하는 거예요. 북글씨를 쓴다, 노래를 한다, 수학 문제를 푼다, 새로운 도구를 만든다. 그 본질이 뭐냐면 뭘 하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는 손근육을 쓰든 성대 근육을 쓰든 뭐든지 근육을 쓴다는 말이에요. 창의성은 뭘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doing이에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브레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브레인을 확대하면 마우스 브레인인데 자 보세요. 전부 다 점이잖아요. 이게 다 세포들이에요. 브레인 세포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걸 사진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점과 점 사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세포에서 나오는 그 막 맹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움직이는 이게 전기로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전기가 흘러가면 여기에 만약에 전련 안 돼 있으면 구리선이 노출되면 여기 전기 이쪽에 받아 액체로 되죠. 물은 우리 인체가 다 물로 돼 있다고 이야기 들었죠. 그럼 물은 전기 잘 통해요. 전해질로.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리면 방전이 돼 버리잖아요. 누설이 되잖아요. 누전이 돼 버리면 이쪽에 전달된 속도가 훅 떨어져 버려요. 세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화한 게 뭐냐면 이 전련 피복을 진화시킨 거예요. 이 전련 피복도 다른 세포예요. 이 세포가 수반 세포 혹은 올리고덴트로사이트란 독립된 생명체예요. 야들을 진화시켜요. 야들이 이 전련체를 감아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팔에서 전기가 전달할 때는 호핑을 해요. 점핑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한 30배 이상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얀 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세포예요. 이 감아주는 이건 미엘린 수초화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운동선수 김연아나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요. 브레인에 있는 이 축사계, 이 미엘린 이게 감긴 횟수가 많은 거예요. 탱탱하게 감겨져 있어요. 이거는 감기는 거는 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도 기본적으로 감기긴 하는데 이 감기는 횟수가 적으면 전기가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달되는 속도가 떨어져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타이밍이 잘 못 맞춰요. 운동선수들은 빠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중요한 타이밍을 잘 맞추잖아요. 그거는 10년, 20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면 이게 많이 감기면 이 전달 속도를 야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많은 것들이 이 야구선수가 홈런을 칠 때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어깨부터 이 손목부터 공 나르는 시각 이 모든 걸 조합해갖고 여기에 근육이 수도 없이 많은 근육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육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딱 쳐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거 해주려 하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이 미엘린 수초가 감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다. 자 미엘린 수초가 핵심인데 이어서 나오는 이 전부 다 가지들입니다. 신경성 빽빽하게 가지 나오고 이걸 전련체로 감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시냅스 보였죠? 예, 시냅스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세포하고 다른 세포 만나는 요 접점 여기 이제 스파인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전기로 동작한다는 걸 애니메이션을 간단히 보여주면 이 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펄스. 뜨거운 펄스가 나오면 요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글루타메이트 분비가 되면 이게 흥분을 해갖고 이쪽에 다시 전하 펄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흥분되면 요거에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이 세포 사이에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나트륨 물결이 다시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농축이 되면 여기서 요거에는 마그네슘 이온을 펄스로 몰아내요. 플러스 반발에 몰아내면 여도 구멍이 열려요. 구멍이 열리면 굉장히 복잡한 단백질 인터체인이 생기면서 이게 핵 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 속에서 DNA가 풀려갖고 결국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이온 채널이 생겼잖아요. 이 새로운 이온 채널이 다시 삽입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억에 아까 스파인이 한 10,000개씩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이 스파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리스만이라는 학자가 그려놓은 도표인데 브레인이 이렇게 전체 연결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복잡한 도표처럼 보이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선적인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게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브레인의 연결도인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눠준 유인물에 자석이 있으니까 쭉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세포가 청각에 있는 신경세포인데 청각에 있는 신경세포 소리를 잡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면 청각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반드시 진화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실제로 사진입니다. 보시면 자, 소리를 듣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판때기가 있으면 어떤 세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포 끝에 털이 나 있어요. 이 털이 나 있으면 털은 이렇게 되는데 자, 소리가 나면 고막이 울리면 이 세포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포가 움직이면 판때기는 고정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세포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 난 털이 이 판에 부딪히면 이렇게 휘겠죠. 이 휘는 정도가 이쪽 세포의 이온 채널을 열어갖고 우리가 청각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 달팽이가 사람이 갖고 있는 달팽이 안에 있는 그 유모세포가 실제로 기원이 어딨냐고 봤더니 어딨냐면 여러분들 수족관에 보면 금붕어 있잖아요.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 관찰해 보면 가운데 척선 옆줄이라고 나오죠. 피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옆줄. 그 피널을 열어보면 그 피널 속에 바로 이 세포가 있어요. 바로 물고기가 물고기의 그 압력, 물의 압력을 느끼는 그다음에 그 감각기관인데 그 유모세포가 결국은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귀 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귀 속에도 물고기의 그 세포가 그대로 연결돼 갖고 유모세포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진화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했죠. 생각이 뭐냐 물은 거는 우리 인간을 관찰해서 잘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개가 생각할 수 있느냐? 악어가 생각할 수 있느냐? 새우가 이런 물어본다는 게 바로 진화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의 대부분은 진화적 관점으로 추적해 봤더니 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진화를 가진 가장 중요한 게 시선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눈동자의 진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조종사가 이륙할 때 부기장 얼굴만 보면 된다는 그 비유. 얼굴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얼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이에요. 왜 시선이 중요하냐면 시선이 노출한다는 말은 시선은 내가 다음 운동할 방향, 내가 다음 주목이 나갈 방향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권투 선수는 시선을 노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갓난애도 시선을 노출해요. 왜? 우리는 사회가 문화를 만들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생 상태에서는 침판지는 결코 시선이 안 보여요. 흰자에도 있는데 흰자를 안 드러내요. 검은 자에만 있을 때는 어디를 보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침판지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는 인간은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뤘기 때문에 갓난애도 그 위험한 시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시선을 통해 갖고 우리는 이 모든 게 인류 문화가 출발하는 거예요. 시선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두 커플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의 방향. 시선의 방향 어디서 왔죠? 인간의 감정의 방향이에요. 그 감정의 방향이 출현이 기억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강의하고 오늘 주 강의는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가 기억을, 용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른 건 양보해도 기억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 기억이 바로 나를 행동하기 때문에요. 행동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행동이 어디서 왔는가?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 뭘 바탕으로 자라는가 봤더니 기억을 바탕으로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많아갖고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억이 그런 거 아니에요. 행동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시간하고 지금 제가 하는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인류 역사를 바뀌었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은 움직임이에요. 그럼 브레인이 하는 역할은 이 움직임이라는 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고 이 브레인이 신경 시스템이 지구상에 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움직임을 출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마지막 움직임의 꽃이 뭐냐면 가상세계의 출현이에요. 물리 공간에서 움직임이 아닌 논리적 수학적 공간에서 움직임. 그게 바로 뭐냐면 중추신경계의 진화가 가상세계를 출현했고 그 가상세계를 통해 갖고 우리는 미래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상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움직임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가장 정교한 결정체는 뭐냐면 바로 언어요. 제가 본 동영상이 뭐냐면 이 성대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락지 연골하고 연골이 있어요. 그 연골 성도의 보컬 트랙에 근육이 6개나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여러분, 바다라는 발음을 해서 박이라는 성을 발음하면 비읍, 기억이잖아요. 자, 발음은 유일하게 내심 때밖에 못해요. 들이쉬면서 발음해볼까요? 이 발음밖에 못하잖아요. 유일하게 모든 발음은, 모든 소리는 내쉬면서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대가 소리가 바깥에 날 때 이 보컬 트랙에 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줘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잘라요. 소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는 소리에 잘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모음, 자음, 모든 자음 종류 따라서 달리 해줘야 되잖아요. 속도를. 그걸 다 계산해 줘 봤어요. 그 움직임. 상상을 초월해요. 나 그 동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움직임 중에 가장 놀라운 움직임이 뭐냐면 언어요. 우리 말소리를 만드는 이 과정의 운동량은 무한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그건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운동성, 움직임 이거 하나를 추적해보면 이 브레인의 진화를 저 근처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암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암기를 갖다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져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른 거는 포기해도 암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든지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유용하고 확장 가능하고 모듈라티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5년 걸릴 수 있어요. 암기하면 한 달 만에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모토가 뭐냐 하면 10시간 고생할래? 10년 헷갈릴래? 우리 단체 모토요. 10시간이면 브레인 웬만한 거 다 기억해요. 다 그릴 수 있어요. 10시간이면 서너 장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거 암기 안 하고 10년 동안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궁금해하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모든 강의는 창의성의 본질이에요. 창의성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 거하고 비교해서 새롭다는 거예요. 옛날 걸 알아야만이 새로운지 새롭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기억, 다른 건 다 놓쳐도 기억을 놓치면 우리는 뭐 되고 싶은 존재가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 아주 평탄화. 이게 감정의 플랫화, 평탄화는 누리아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류의 궁극적 파멸은 감정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기억의 동의어입니다. 감정하고 기억은 같은 거예요. 상당히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경청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그래서 사회가 바뀌고 좀 더 나은 무엇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